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5일 두산주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1.25% 네, 하락했습니다. 둘 다 또 하락을 하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협상까지 진행했는데 사실 협상이라기보다는 서로 신경전을 그냥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3차 회담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네, 계속해서 포격을 가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쪽에 그 원전이 대규모로 모여 있는 6개가 모여 있는 그 원전 단지에다가 포격을 하면서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또 이제 크게 또 이슈를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상황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네, 비무장화하겠다. 네, 그런 어, 그 조건을 듣지 못하면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네, 쳐들어왔고 지금 뭐 히틀러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해외 증시가 엉망입니다. 네, 또 나스닥, 뭐 다우 다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 증시와 그 다음에 미국 증시보다도 이 유럽 증시가 상당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프랑스, 헝가리, 뭐 이탈리아, 영국 마찬가지고 전부 3%, 4%, 유로톡스가 거의 네, 5%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좀 유럽 쪽이다 보니까 네, 사건이 벌어진 것이 유럽 쪽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좀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증시는 지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거래가 지금 멈추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지금 좀 우리도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전쟁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었을 때는 루즈 루즈 전략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루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산들이 동결이 되고 그런 거래 시스템이 다 막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힘들 겁니다. 뭐 이제 미국 쪽의 그 서비스 구글과 같은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서비스도 다 막았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장기화될수록 러시아 경제도 계속해서 침체가 될 거고요. 지금 신용 등급도 거의 국가 신용 등급이 정크 수준, 네, 그 아래로 가서 거의 네, 이제는 디폴트까지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에 투자했던 혹은 기업들 혹은 이제 들어가 있는 금액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산이 동결이 되어 버렸을 경우 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다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로부터 드디어 이제 회복을 하면서 좀 좋게 진행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또 이런 좀 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덕분에 지금 러시아 ETF가 굉장히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의 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장에서는 ETF 종목들은 웬만하면 네,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면 그런 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지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고팔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트레이딩 입장은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대신 뭐 그런 판단이 되게 빠르고 네.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오히려 더 잘 벌 수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뭐 갑자기 급등을 하는 이런 종목들 잘 찾아내서 진입하셔서 짧게 이제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요. 주식시장이 끝나도 계속해서 종목을 찾고 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하루 종일 이제 붙어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장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그냥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좀 투자를 피해야 되는 종목들,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실적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좀 대체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도 결국에는 반등을 하는 듯 계속해서 눌러지고 있고요. 이 라인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합쳐서 거의 1조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듯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외국인, 기관 둘 다 크게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는 이제 반등할 때 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크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고요.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지수가 조금 내려갈 때는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섣불리 이제 반등한다라고 해서 금액을 공격적으로 투입을 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전쟁 상황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 한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이제 진짜 옥석 가리기 중에도 정말 이제 좋은 종목들을 좀 가려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로 보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뭐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합니다. 결국에는 고점 돌파했고요. 121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 그리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환율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는 것이 이제는 결국에는 1200원 중반대를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와 그 다음에 이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같이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저도 갈피는 잡지 못합니다. 일단 큰 흐름상에서는 이 밴드가 상단 밴드가 1250원 정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250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혹여나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또 어떤 기준선에서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또 이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다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다음 시장에도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권 시장도 지금 10년 물국채 금리가 내려갔죠. 다시 1.7%대로.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까 아니면은 러시아로 인해서 다시 떨어질까 그런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을 0.25%로 수정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이제 MSCI 지수에서 퇴출이 된다라고 하죠.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으로 또 이제 1조 정도가 또 유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1조 정도가 유입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형주 종목 위주로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올라가거나 엄청나게 주식이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계속해서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해서 21,7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2.1%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관측이 되었고요. 네, 오후장에서는 22,000원도 돌파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이제 좀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시간 외 거래량도 어제보다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1,800원으로 시간 외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확실히 정규장이라든지 시간 외 거래량이라든지 전부 다 거래량이 붙어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거래량이 이제 감소를 좀 하는 듯 하는데 일정 거래량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거래량을 그 전날 대비 더 증가를 시키면서 쭉쭉 뻗어 나갔단 말이죠. 특히 3월 4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하던 신주 상장 날이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 상장 날이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치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8,280만 주가 쏟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근데 그렇게 쏟아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웬걸, 이게 왜 갑자기 오히려 올라가지? 네,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꾸준히 좀 설명을 드려왔고, 네, 그 뭐 이전 영상을 보시던가 아니면은 제가 뭐 다시 한번 조금만 정리를 드리면, 결국에는 그 유상증자 가격 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그 공매도를 통해서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 신주와 또 교환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이 상승이 시작된 그런 소스 때문에 힘을 계속 받아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이 드디어 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래량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한번 치고 나갈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번 상승기에서요. 그래서 좀 가볍게 이제 음운구름 뚫어줬다가 조금 이제 눌렀는데 다음 주에도 좀 좋은 상승 소식 기다리면서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으로 보았을 때는 적어도 이런 사이클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이렇게 잠깐 하루씩 터지는 것보다도 지금 연속으로 거래량이 계속 붙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상승폭이 좀 많이 저점 대비해서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 4일 지났고요. 오늘 3월 5일이고 이제 3월 9일에는 대선입니다. 본 대선일이고요. 3월 10일 정도에는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 사전 투표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유력한 두 후보가 있죠. 지금 그 두 후보가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 후보에 따라서 지금 원전 정책 이런 것들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이 원전 관련 종목들에게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이슈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나머지 이제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일진파워, 우진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한 이유가 뭐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장은 어렵지만 두산중공업은 네, 오히려 장이 어려울 때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요. 박스권 전체를 보았을 때는 하단을 이미 벗어나서 이제 중간 정도, 딱 중간 정도에 지금 위치를 했습니다. 박스권 중간 위치에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을 때는 26,000원이 1차 저항대가 될 것 같고,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이제 뭐 3만원 이상으로 가면 충분히 계속 힘이 붙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뭐 더 크게 볼 건 없고요. 241선 회복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241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던 이 삼각 수렴 패턴, 큰 박스권에서의 삼각 수렴 패턴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적어도 이제 이번 달 말 정도 아니면 4월 달에는 확실히 이 박스권 상단이나 그 위로 좀 치고 나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같은 경우도 3월달 양봉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거래량이 지금 3월달 지금 5일 며칠 안 됐죠. 이번에 3일절도 있어서 휴장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월달보다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우리가 그리던 시나리오대로 지금 이제 20월봉선과 수렴을 하고 나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은 월봉이 또 나올 수 있고요. 지금은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세력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종목에 대한 성장성과 그런 비전도 좋지만 그런 세력이 좀 들어와줘야 이 물량이 좀 들어와줘야 수급이 들어와줘야 주식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 수급이라는 것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차 상승이 좀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곧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기간이 이제 40만 주 또 매도를 했고요. 그 개인이 물량을 받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57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 중에 또 대부분이 금융투자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267만 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융투자는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량이 쏟아진 것이 이 금융투자발 매도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 수급을 보게 되면 60일 동안 1,600만 주를 매도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투자자는 연기금 투자자죠.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8만 8천 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투신 보험도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주가를 충분히 올리거나 이 두산중공업의 주요 주 세력들은 이 금융 투자가 아니고 지금은 이런 매수 세력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260만 주로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이 유지가 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제 위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요. 이게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는데 매수 세력이 받쳐주는 매수 세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이제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데 지금 확실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있다. 연기금 투자자가 신주 상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유상증자 청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매수를 했고요. 사실 지금 최근에 계속 보았을 때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을 매도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이제 2월 14일, 2월 15일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10만 주 이상 매도한 날이 지금 뭐 눈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요때 하루 12월 29일 날 하루 정도 하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연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기업 자체를 지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도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지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우리 생각대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보시면 2월 28일, 3월 2일, 3월 1일 데이터가 나왔죠. 3월 2일인데 자, 2월 28일에 2,539만 주에서 3월 2일이 1,698만 주입니다. 그래서 약 지금 1,700만 주죠. 1,700만 주니까 거의 800만 주 가까이가 800만 주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유상증자가 신주가 상장이 되는 것은 3월 4일이라고 했고 그때 이제 외국인 투자자 얘기를 드리면서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 그 7월 21일이었습니다. 2021년 7월 21일에 공매도 잔고를 보았을 때 그때 이제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감소를 하고 대차 잔고도 대량으로 감소를 하고 외국인 지분이 올라가더라.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3월 2일에 오히려 미리 이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했고요. 3월 4일에 대한 공매도 잔고는 지금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이틀 뒤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지에 쓴 것처럼 나중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을 보면은 알 수 있고요. 이 공매도 잔고 800만 주에 대해서 상환이 된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800만 주가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두산의 대주주 물량이죠. 780만 주. 장외 대량 매매로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도를 했던 그 양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쪽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증권사가 아니라면 국내 증권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금융투자와 같은 그런 물량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 3월 4일에 대한 공매도 잔고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700만 주에서 이제 또 외국인 지분에 또 늘어난 수량만큼 또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된다면 더 많이 상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21년 7월 21일에 어떻게 공매도가 상환이 되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 7월 21일에 보시면은 그때 이제 신주 상장이 되었습니다. 합병 신주가 상장이 되었는데 그때는 합병 신주 상장이 되는 날에 이렇게 1,000만 주 가까이가 상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1,000만 주가 늘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공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200만 주씩.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공매도 거래량이 지금 3월 4일 당일에 상당히 이제 많이 터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월 4일 공매도 잔고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상환된 이 800만 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상환이 되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대차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대차잔고는 일단 많이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 4일인데 지금 20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긴 700만 주가 상환이 되고 최근에 또 추가로 500만 주가 되었는데 일단 20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3월 4일 대차잔고가 좀 많이 감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감소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이 대차잔고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7,200만 주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네, 저는 한 1,000만 주 이상이 상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3월 4일에 대한 대차잔고는 그렇게 상환이 되진 않았네요. 원래는 이제 7월 21일 정도 데이터를 보시면 아까 강조드린, 네, 요때처럼 이렇게 상환이 대량으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합병신주가 그렇게 이제 교환이 되었을 때 대차잔고도 많이 감소를 했었다라는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차잔고가 네, 그렇게까지 많이 상환이 되진 않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추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제가 이제 공지에 남겨드렸던 이 데이터입니다. 외국인 전일이 제가 이제 목요일에 리뷰 영상을 찍을 때 보시면은 한 7만 주, 플러스 7만 주 정도였을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7만 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금요일에 확인해 보니 1243만 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그 주식들이 3월 4일에 입고가 되면서 그 유상증자를 이제 공매도 상환에 쓰였다는 것이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 공매도 잔고 3월 4일에 있는 공매도 잔고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43만 주가 그냥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이렇게 다 늘어났다라기보다는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보율이 한 번에 이렇게 증가를 하는 8.86%로 또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대로 최대한 감소를 했다가 늘리는 방향으로 갔고요. 이전에 합병신주 발행할 때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한 가지는 이제 대차잔고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대차잔고는 좀 더 보겠고요. 외국인 당일은 이제 또 추정 대비해서 추가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또 보율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9%대로 향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는 유상증자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1WR에 대해서 또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1WR만 잘 넘기면 두산중공업에 대한 신주 상장은 이제 7월 달까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 덕분에 부채도 다 상환을 했고요. 3조에 대한 부채도 다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도 BBB로 향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 신용 등급이 상향이 돼버리면은 또 이제 뭐 회사채인가요? 회사채 그런 것도 이제 다른 뭐 기관 투자자들이 또 사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유동성 자금을 마련을 할 때 좀 이제 유리한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빚도 많이 갚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좀 출자를 할 때도 많이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는 모든 것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일단 800만 주가 감소를 했지만 지금은 3월 4일에 대한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보도록 하고요.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이 줄진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상황에서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면서 이 신주 상장으로 교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장할 수 있는 그 1WR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충분히 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1WR 이 신주인수권 증서에 대한 상장 물량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신주인수권 증권이 저번에 한 1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10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매도 잔고가 그 신주 상장 날에 네, 교환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 공매도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공매도라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인식이 좀 많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네,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굴리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그 1,000억을 사실 이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를 했을 때 그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좀 큰 편이죠. 네. 그래서 확실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면 내가 수백억이라는 금액을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 번에 투입하기가 조금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매도를 좀 이용하는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시스템이 좀 우리한테는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그런 큰 돈에 의해서 이미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소액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이 시스템만으로도 사실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제가 이제 본주를 이만큼 들고 있었습니다. 네, 본주를 이만큼 들고 있었는데 유상증자 참여를 하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상증자 주식 수가 이 정도가 있는데 이제 공매도를 때린 거죠. 공매도를 때려서 이걸 이제 매도를 시킨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매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상 공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입니다. 빌공. 네. 비어 있는 매도입니다. 그래서 총 주식 수에는 내가 매도한 것처럼 잡히지만 실제로 나는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대로 들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주식을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매도로 전체 나의 지분은 매도로 잡혀서 지분율은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내가 들고 있는 그 주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매도한 것은 이 사람에게 빌려왔던 그 주식을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주식이 매도가 된 겁니다. 대신. 네. 근데 그걸 매도를 해서 이제 이 유상증자 신주를 상환이 되었을 때 이걸 이제 요게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걸 이용해 가지고 갚아버린 거죠. 상환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주식은 이제 내가 대신 매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제 돌려주면 되는 거고, 네, 돌려줄 수 있는 거고, 내 주식은 그대로 다시 그대로 있는 거고, 평단도 그대로고요. 그럼 이 공매도 세력이 얻은 것은 이걸 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치고 이 신주 상환을 교환을 하는 중에 발생한 차익이죠. 그래서 공매도 평균가와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 이 차익만큼 얻은 겁니다. 한 주당.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유상증자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와 이렇게 신주 상장이 공매도가 출현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와 대차잔고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지만 이 주가 자체를 마냥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공매도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가가 많이 눌러 있긴 했지만 아래로 막 치고 내려가고 막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평균가에서 공매도를 많이 때려놓는 것이 이 세력 입장에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은 이게 다 메워지고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본인의 주식만큼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번에 또 뭐 공매도가 지금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었지만 또 이 1WR에 대한 신주인수권 증서가 4월 4일 만료죠. 그래서 행사기간 만료일이 4월 4일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 정지 예정일이 4월 4일이 아니고 4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이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 1WR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좀 눈치를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도.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31일까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급등에 대해서 좀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단기로 해가지고 지금 요때가 2천 한 900원, 800원 정도 였던 것 같은데 지금 주가로 따지면 거의 한 3, 4배 정도 올라 버렸습니다. 단기에. 그래서 그만큼 1WR이 굉장히 변동폭이 큰 거고요. 네. 결국에는 좀 기다리신 분 중에 혹은 여기서 물 타신 분 중에는 꽤나 이제 큰 수익을 얻었거나 아니면은 본전으로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행사를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기다렸을 때 얘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세력이 또 작업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산 본주가 올라가면 이 신주인수권 증서도 같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남아있는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많죠. 그래서 이 정도를 다 상환을 좀 해야 되는데 행사가가 14,450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신주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600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상장 주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행사가 비율을 곱했을 때는 거의 이제 한 2천 몇백만 주죠. 거기서 이제 또, 이 수량 중에 또 두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두산 대주주가 행사를 할 것 같진 않고 아무래도 그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부채 상환 계획을 보면 신주인수권 증서 1WR에 대한 부채 상환에 대해서 금액을 140억 정도를 제가 잡아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수백억에 대해서 뭐 대주주 그 지분을 그렇게 교환하지 않고 갚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그 대주주 지분을 제외한다면 약 2천만 주 정도가 또 추가로 상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국매도 세력이 또 어떤 식으로 두산중공업을 국매도 수량을 또 늘려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상환이 될 것인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차분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확실히 좀 상승 흐름을 타가지고 단기간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좀 확실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큰 소식은 없고요. 지금 이제 조금 조마조마한 소식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큰 핵시설에 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자포리자 요 원전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불이 나는 바람에 지금 원전이 또 폭발을 할 수도 있다. 체르노빌에 대한 그런 하필 또 우크라이나에 체르노빌이 있었던 그런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원전 폭파에 대해서 그런 또 문제가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런 큰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또다시 한번 그 후쿠시마 때처럼 또 원전에 대한 시장이 또 이제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 전쟁이 굉장히 큰 변수로 지금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조속히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러시아발 저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집트 원전 쪽에서도 조금 잡음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사톰 자회사 AS2사가 이제 이집트 원전을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 제재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 쪽에 그 사업을 줄지 그것도 이제 의문으로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계약이 진행되기로 하였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차분히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새로운 국가가 또 이제 원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필리핀이 또 원전을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탄 원전과 SMR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한수원에 대한 수주 가능성을 또 점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요. 40여 년 만에 이제 필리핀 정부가 원자력 발전 건설을 다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과 긴밀히 협력을 해온 한국수력 원자력도 참여 기회를 노릴 것이다. 그래서 아직 참여 그 명단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기사화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MR과 대형 원전도 이렇게 필리핀에서도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원전이 조마조마하게 되어 있지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서 들여오는 그런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해외 러시아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국가에 이제 에너지 의존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에너지적으로 자립화도 필요하고, 네, 에너지에 대한 안보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좀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서서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필리핀에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 못한다라는 것은 뭐 많이 얘기 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그동안 이제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좀 멈추었던 것들 일단 조기 폐쇄 요거는 이제 날라갔죠. 근데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천지, 대진 1, 2호기, 1, 2호 이렇게 4개 정도가 또 이제 부지 비용, 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갔었는데요. 다시 이제 검토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아마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재개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신한울 3, 4호기에 지금 두산중공업 주기기 제작비 4,927억이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장납기다 보니까 주기기 제작을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돈이 묶여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시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내 시장도 상당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국내 시장도 이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도 이제 산불이 나가지고 또 이제 울진 쪽부터 해서 강릉까지 또 불이 크게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으로 뭐 불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또 들려오는데 큰 문제 없이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뒤숭숭하네요, 분위기가. 그래서 일단은 차분하게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도 그리고 주식을 뭐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급변하는 시장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릴 것 같다라고 해서 팔고 올라갈 것 같다고 해서 사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시장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 휘둘리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박자가 안 맞으면 엇박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 페이스대로 계속 그냥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1WR 신주 상장도 잘 마무리하고 26,000원 돌파하고 3만원 돌파하고 우리가 모두 다 네, 좋은 결과를 얻고 웃는 날까지 좀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